엔캠의 매수 신호를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가 오늘 검색에 얼마에 떴나요? 일단은 엔캠의 기준에 어찌됐든 우리가 들여다보고 매매를 했고 대처를 잘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엔캠이라는 종목 자체, 뭐 PPT 엔캠 마지막 거 좀 올려주세요. 엔캠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해드렸어요.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펀더멘탈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차익 실현 범위를 고민을 할까 했는데 뭐 오늘 매수 사인 자체가 굉장히 늦게 나갔고 오늘 기준에 뭐 사실상 오늘도 뭐 이게 굉장히 많아져서 보시면 케빈 선생님께서 이제 어제 오늘 좀 많이 시간적 여유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어, 평상시 굉장히 바쁘신데 좀 여유가 있으셨던 건지 이제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개장 초에 9시 16분 9시 16분까지만 해도 시장이 이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HLB가 가장 먼저 떴는데 56,500원, 57,400원. 그리고 이제 제가 캡처한 거는 58,300원. 그리고 문자가 이제 6만 1,000원 나갔습니다만 매매 따라하기 기준은 뭐 6만 원 이하에서 충분히 월요일부터 이제 매매 기준 잡아드리면 뭐 이런 종목에서 6만 원 이하에서 편입해서 수익 내는 거죠. 지금 기준도 5%가 넘는 수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보세요. 당첨 원하지 않아. 이런 쓸데없는 전화번호 안 받아야 되는데 막 일반 전화로 오고 그러니까 받게 되네요, 저도. 자, 엔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기준에서 벌써 이제 케빈 선생님은 수익을 내고 계시는 상태예요. 응? 어제까지는 뭐 외국인들 매도도 있었고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뭐 하루에 19만 3천 주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뭐 등락 범위가 변동성이 일부 이제 뭐 출렁출렁거리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수세인 내보낸 게 좀 더 밑에 볼게요. 이제 12만 원대 내보냈고 그다음에 LG화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양봉의 기준에서는 아니더라도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면 비중을 좀 더 옮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HLB는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을 해드렸어요. 교육을 해드렸고 주말에 교육을 크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HLB는 위로도 이제 따라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도 올려드리고 엔캠 뭐 전략 부분 굉장히 주요시 해서 HLB는 개장 초에 이렇게 마이너스 7만 주였거든요.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얼마까지 확대됐어요? 144만 주. 144만 주, 1% 이상 시가총액 8조를 넘기는 상황에.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프로그램 수급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따라붙고 수익 내고 하시기가 아주 편안하신 기준이 된 거죠. 뭐 계속 뭐 단타 치시고 결과가 또 잘 나오니까 그 몇몇 따라하기 방에서는 충분하게 저런 수익 범위 나오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HLB는 한번 차익 실은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갔죠 이렇게 예? 그렇게 설정이 됐고 지금 이제 6만 3천 원대 공방이고 6만 3,100원에 또 정리하시라고 문자 나갔고 평균 단가가 지금 가격이신 분들은 마이너스 3%를 설정을 잡아드렸고 평균 단가가 지금 단가이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6만 3,400원 정도 평균이 되시는 거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 그 상태에서 이제 3% 밀리면 그게 6만 1,500원 최고점 대비해서 5%의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캠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엔캠 기준에서 이제 엔캠의 차트를 이렇게 한 번 더 올려드렸어요. 이때가 12만 5,400원이에요. 라이브 방송에 계셨거나 이제 매매 따라하기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면은 뭐 충분히 이런 가격에도 또 들어가실 수 있는 범위가 됐죠. 고점이 12만 9,800원, 13만 원 수준입니다. 5천 원이면 뭐 한 3, 4%인데 어찌 보면 이제 뭐 단타 매매가 되실 수 있는 범위고 다시 한 단계 이제 고점을 넘기려고 하는데 프로그램 쪽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네요. 20만 주 정도 수준으로 다시 형성돼 있습니다. 엔캠의 매수자인을 12만 7천 원에 잡아드렸고 지금 이제 12만 9,500원, 뭐 9,700원 뭐 형성돼 있는데 일단은
얘는 이제 뭐 변동성 매매 따라잡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세 추이로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 이제 단타 매매 기준에 일정 범위 비율을 갖고 간다라는 설정 범위라고 한다면 지금 고점을 넘겼어요. 이왕이면 이제 12만 원대 초반에서 잡아드렸으면 좋은데 뭐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해드리고 하면서 그 부분 놓쳤습니다. 수급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니까 12만 뭐 지금 7천 9,700원 뭐 이렇게 되고 있네요. 이 정도 범위에서 편입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는 이제 저 기준 그대로 유지하고 2.5% 추가 5% 편입 그리고 신규 편입자는 2.5% 편입 이후에 변동성에서 설정 그리고 추후 설정 지금 월요일장까지 얘는 보는 거예요. 월요일장까지 봐서 월요일장 기준에 지금 이제 어차피 프로그램 쪽의 수급 외국인이죠. 외국인으로 추정하고 있고 20만 주면 이제 1.3% 정도 들어온 거예요. 1.3%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서의 이제 그 추이 추세인 거죠. 월요일장에 이제 한번 뛰어 올려놓고 움직이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 선대인 쪽 그리고 김석일 씨 쪽 뭐 그쪽에 투자자분들은 파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파킹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서 물량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이탈자들도 있고 그 내에서도 뭐 요령권 매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뭐 교주 집단 만들어 놓고 맹신하게끔 사람들 만들어 놓고 몰빵시키고 그런 그 집단들이어서 아마도 그쪽에 이제 뭐 분들이 편입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파킹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쪽이 한 6개월 동안에 5%뿐이 안 들어왔어요. 5%뿐이 안 들어왔는데 그것을 큰 물량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 5% 정도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던 상황에서 그 물량을 다 2%를 소진시켰거든요. 외국인이 들어왔던데 왜 개인들이 매수한 걸로 보이냐? 기간이 계속 팔았어요. 기간이 계속 팔았는데 일단 손바뀜이죠. 개인과 외국인이 산 거고 그 외국인들 쪽의 기준에 좀 이렇게 계속 누적 수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 예를 들면 8월부터 뭐 아무 때나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60만 주고 이 부분에 최근 들어서의 흐름으로 볼까요? 7월 24일 7월 11월 24일 예를 들어서 64만 주잖아요. 짧은 구간에 두 달 동안에 70만 주, 80만 주까지 들어왔었어요. 80만 주면 이제 딱 5% 들어왔던 건데 이틀 동안에 후들겨 팼거든요. 그랬다가 다시금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 쪽에 20만 주 수급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20만 주 수급 범위에서 월요일 날 살짝 눌리더라도 한번 뭐 슈팅 주고 얘네가 뭐 매집을 해서 뭐 얘를 인수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해서 그 움직임이 나오는 기준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재차 차익 실현 또 적절한 눌림목에서 재편입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외국인들 프로그램 쪽 수급 보면서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변동률이 원체 높아서 뭐 하루에 28%씩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저 비정상적인 흐름을 어떻게 대처하겠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비중은 5%로 드리지만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 1%에서 난 매매만 한번 해보겠다 뭐 요 기준이라든가 아니 난 감당돼라든가 어유 순간적으로 확 치고 들어올리네 이 녀석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의 설정 범위가 명확하게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나가고 지금 이제 들어올릴 때 외국인이 한 2만 주 사서 들어올린 거거든요. 2만 주 이제 사서 들어올린 그 흐름에 추이 추세가 더 뭐 강화되고 그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2만 주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 출렁거림이 예? 뭐 일본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 2만 주를 이제 외국인이 샀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서 빵 치고 여기까지 12만 9,500원까지
그러니 이 1분봉으로 놓고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감당이 되겠냐고. 순식간에 그냥 숨도 못 쉬고 거기다가 만약에라도 외국인이 한 방에 이제 또 치고 나간다. 그러면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적절한 기준에 적절한 흐름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뭐 무리수도 어서 막 위로 따라붙지 마시고요. 일단 들어올리는 기준에 한 2만 주 정도를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외국인들 쪽에서 이제 뭐 들어올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뭐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뭐 시시 이전에 오버슈팅 나오고 고점 찍고 뭐 수급이 좀 꼬인다든가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끝나고 오버슈팅 나오더라도 수급이 더 들어오는 흐름이라면은 월요일까지 가져가서 변동성 기준 잡을 거고 다시금 말씀드리면 매매 따라하기 기준에서는 뭐 예를 들면 개장초 제일 먼저 나온 HLB 그게 이제 지금 우린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일 때는 엔캠을 안 산단 말이에요. 두 종목을 같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매 따라잡기만 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 변동이 나오는데 안 드린다? 그것도 아니죠. 잡아내드릴 수 있는 건 잡아내드리고 여러분들도 뭐 나는 매매 따라잡기는 윤정도를 신뢰하고 윤정도 매매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수익 내겠다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문자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나는 HLB는 싫어. 엔캠이 좋아. 응?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난 이런 종목은 매매하기 싫어. 나는 좀 오늘 밀려 있더라도 뭐 이스페타시스, 주성 그리고 HPSP, 뭐 하이닉스 이런 쪽을 할 거야.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선택 범위 기준을 여러분들이 상품에 따라서 잘 설정하셔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문자는 나갔습니다. 문자는 이제 여러분들께 나갔고 재차 이제 뭐 여러분들이 편입을 못 하신 상태라면은 프로그램 수급 쪽의 기준점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이게 편입할 수 있는 자리인가 공간인가도 고민을 하시면서 대처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 22만 주에서 8천 주 나왔지만은 뭐 다시 한번 빵 또 만 주, 2만 주 쏴서 들어올릴 수도 있고 뭐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잘라서 올려드릴 테니까 분봉의 기준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기준에서 잘 설정해서 놓고 보세요. 그리고 고점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봉의 기준에서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래가 수반되느냐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제 거래가 수반됐고 프로그램에서의 일정 범위의 수급 매수의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부분은 그 분봉의 기준에서 5분봉 기준에서 10만 주 정도 터져주면은 진짜 말 그대로 슈팅 제대로 나와서 뭐 20% 이상까지 쭉쭉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7만 주만 터져도 된다 이거죠. 우리는 70%를 항상 기준 잡죠. 그러면 이제 고점 랠리가 계속되는 거고 요 정도 유지되고 깨지지 않는다. 요 정도만 유지돼도 뭐 월요일장 또 갭상승 이후의 흐름까지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5만 주만 실리면 돼요. 그 정도.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고점을 넘길 때 이제 수급 범위가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20만 주에서 맴돌고 있다가 유저랑 넘기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들어오면서 흐름입니다. 오늘 뭐 프로그램 쪽 놓고 보면서 그 설정했던 종목군들이 많죠. HLB도 그렇고 HPSP가 제일 또 뭐예요? 1.7%까지 밀리고 짜증스럽게 너무 좀 과하네요. 일단 뭐 전체 포트 기준에서 다시 볼 거예요. 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더 커지면서의 흐름인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신고가를 낸 종목군들에 대한 기준점, 그 해석 범위를 좀 더 놓고 보시는 게 옳다. 그리고 여기도 좀 프로그램이 요 그 기준에 빵 치고 올라간 한 단계, 팡 치고 올라간 요 기준이 여기가 프로그램이 들어온 자락이에요, 사실.
여기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매수의 기준이 잡히는 거고, 그 옆에 부분은 중립인 거죠.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고점을 넘겨야 되는데 거래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제 고가만 살짝 넘긴 거고, 2만 주 들어왔던 프로그램, 누적적으로 22만 주 이상 들어왔던 프로그램이 뭐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멈춰 있어요. 여기서도 프로그램이 한 16만 주 뭐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하여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에 프로그램 수급이 확장되면서 요게 다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의 그 흐름이에요. 요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눌림목 기간에는 이제 차익 실현 범위까지의 변동률은 아니니까 고점 넘기고 거래 터졌을 때의 기준은 당연히 이제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된다. 또 이런 고점을 넘길 때 그 거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수급. 음. 여기서 이제 지속성이 있느냐? 또 프로그램이 이제 기계가 수식을 넣어놓은 거에 대해서 기계가 이제 매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이 정도 범위의 기준도 거래를 터트리고 들어올린 거니까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된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기계가 뭐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수익을 추구하긴 하지만 기계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감정 빼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손실이라도 때리기도 하고 같은 자락에서도 막 수수료 나오는데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요 거래 부분, 그리고 많이 들어 올려놨잖아요. 많이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도 거래 터트리고 이제 그 고점을 넘겨서 따라붙긴 했지만, 많이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흐름인 만큼 그 기준을 흥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 많이 들어 올려놓고, 그러니까 20만 주를 평균 매매 단가 12만 3천 원대 편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2만 주 가지고 빵 치면서 들어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들어 올려서 따라붙으면 거기서 때리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범위까지도 확대해서 해석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혼란스러워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 결론은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매수세이 나간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 돼, 얘는. 그잖아요. 뭐 갑자기 뭐 선대인이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냥 만들면 무조건 파킹이니까. 왜?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선무당이다 보니까 그냥 파킹이란 말이야. 좋으니까 무조건 사세요. 어? 그래서 나올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뭐 차익 실현한다라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리면은 그 뭐 또 쏟아지는 물량 감당이 안 되죠. 그런 맥락에서도 주의를 하십시오. 다만 이제 우리는 지금 매수 신호가 나간 거예요. 나간 거고, 기존의 원체 이제 뭐 이쪽 엔캔 같은 경우에도 또 HLB도 PPT 나오면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엔캔 같은 경우에 매수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9만 3천 원, 4천 원, 9만 5천 원, 그죠? 단기. 그리고 9만 천 원대, 9만 천 원대. 여기 10월 10일 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문자 발송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가 막혔던 게 지난주 금요일이죠. 19일 날 전량차익 실현 문자가 4번 나가요. 사실 전량차익 실현 문자가 4번 나갑니다. 4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이랑 비슷한 구간이죠. 뭐 HLB나 뭐 이런 들어 올려놓고 이제 맴돌고 있을 때, 조금 고점 넘기기도 하고 맴돌고 있을 때 여기서 꺾이면 차익 실현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에.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언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는 지금도 고점 넘겼지만은 차익 실현 범위도 검색해서 잘라 드리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그 두 번의 매수, 뭐 나중에 계장 초에 들어가고 뭐 개별 매매하고 수익 난 거 말고 또 예전 거 말고 전량차익 실현 끝났으니까, 예를 들면 17만 원, 뭐 19만 500원, 18만 300원, 13만 8,300원. 요게 이제 평균 단가라고 오늘 치면,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12만 8,300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 잡으신 분들의 기준은 예를 들면은
뭐 변동률이 지금 뭐 이제 10% 이상 뭐 15%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1.5% 밀리면 뭐 차익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라는 부분은 3% 얼마? 12만 7,300원 이탈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하세요. 그리고 지금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은 저 가격에 1% 등락해서 뭐 매매가 원활하시면 뭐 그렇게 또 재편입하실 수 있는데 마지노선 범위를 12만 4,500원을 잡는다는 거죠. 12만 4,450원. 그러면 대략 5% 범위가 돼요. 고점 대비 5% 밀리는 범위에서는 넷또 평균 단가가 12만 8,300원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렇게.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도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지금 라이브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에 편입하세요. 편입하시고 손절만 3% 지켜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수급으로 본다면 뭐 1.3%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일단은 뭐 마사지를 조금 하지 않을까. 좀 만져주는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범위의 기준을 놓고 볼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3분의 1, 2분의 1 밀리면은 오히려 뭐 손절 범위도 되지만 저기서 산다는 게 아니라 저기서 돌리거나 또 저기서 들여다봤더니 프로는 계속 들어오더라. 그러면 저기서 이제 재편입의 기준이라든가 손절이 아니라 뭐 가지고 간다든가 뭐 이런 기준을 재차 설정을 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잡으시면 뭐 무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범위를 지금 드리면 이제 이게 뭔 소린가 혼란스러우실 분들이 계세요. 텍스트까지 나가면 문자는 나가지 않고 저 기준에 매직 계산기만 올려드릴 테니까 활용하시고 매직 계산기 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공지사항에 매직 계산기 활용 방법 나오잖아요. 그거 무료 공지사항에 매직 계산기 활용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좀 잘라서 올려드리시고 그렇게 하고 유료 회원분들 중에서 매직 계산기 없으신 분들은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22일 날 10만 3천 원에 다시 편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13만 4,500원 찍고 미끄러졌을 때 전량 차익 실현했고 다시 12만 원, 뭐 11만 원으로 오늘 출발했잖아요. 거기서 돌릴 때 기준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개별 매매로 수익 다 잡아냈고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상태는 전혀 아니란 말씀드렸고 계속 뭐 검색해 계속 뜹니다. 계속 91,200원부터 지속적으로 떠서 차익 실현했고 또 고점에서 이건 뭐 누가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겠어? 뭐 재진입 나와서 재진입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계속 매도의 신호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무너져 내린 게 상상을 초월하게 무너졌죠. 지금 4번의 매도예요. 매도 사인 나간 게. 그리고 이렇게 무너졌어요. 고점 대비 28%.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인데 자 다시금 이제 그 일주 월봉을 다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일봉의 변동률을 설명드리면서 저 기준에 이 최종점이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20% 변동 50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까지 깨져 내려온 거 3시 넘어서 순식간에 그게 정점이 아니다. 거래대금이 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엔캠의 자체 거래대금은 정점일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 그 정도 범위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잡으시고 지금 뭐 정점의 인식이 아닌 추세가 가는 그러니까 뭐 그 옹호론자는 무조건 몰빵하자는 진짜 비이성적인 정신병자들 그 선대인 같은 양반들이 있는 거고 또 김석일 씨 뭐 이런 이성적인 분들은 무조건 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성적인 기준이라면 기술적으로 대처하면 된다는 거죠. 뭐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종목인데 굳이 걔를 매매를 안 할 이유가 없고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람이 엔캠하고 HLB하고 비교할 때 어느 게 우위예요? 똑같아. 똑같이 프리미엄이 높고 HLB도 뭐 막말로 쓰레기지 그게 대주주 10% 비중뿐이 없고 전환 물량 죽어라고 발행해가지고 개인들 피 빨아먹는 쪽이죠. 지금도 이제 거래소 이전 상장이나 이런 이슈 범위들 다 남겨놓고 결국은 FDA 승인한다 이런 내용 가지고 지금 뭐 십수년 됐나요 저 상장한 지?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실적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도 유지하고 있죠. 시가총액 최상위로. 그걸 누가 뭐 50보 100보지 누구를 뭐 누군 좋고 누군 나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1조 월봉 다 잘라드릴 겁니다. 잘라드릴 거고 일본 기준 나와 있고 주봉이 없네요. 주봉 여기 있나? 월봉이고 주봉이 이건가요? 주봉에 이제 이 그림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10만 3천 원에 재편입하면서. 자, HLB 날라갑니다. 이제 2시 30분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 편입의 설정 범위는 잡아드리진 않겠죠, 제가. 그래서 우리 그 매매 따라하기에는 이미 편입이 돼 있고 비중 매매 따라하기만 해서는 100% 그냥 실어서 가는 걸로 기준이 잡혀 있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6만 5천 원 고점만 넘기면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기준에 100% 계좌 기준에서 최소 한 5% 가까이 수익 범위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주봉의 기준 그래서 이제 엔캠의 기준을 좀 들여다보는데 주봉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잘라드린 주봉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아마 잘라드린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부터 잘라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돌파 갭 1차 13만 원, 2차 14만 원이 그대로 유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요 기준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 기준에 갭이 발생돼 있어서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석해 드리는 거고 여기는 거래가 터진 흐름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은 해드리는데 다만 적꼬리가 저렇게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욕할 거예요. 왜냐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야 윤정도도 인간이 하네 말투가 저러면 되겠니 혼내실 수 있는데 알지만 내 고객이 더 중요한 거야. 그 사람들을 진짜 사람들 순진하신 분들 착하신 분들은 진짜 한없이 착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냥 반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해먹을 거 뒤에서 다 해먹고 선행매매까지 해서 압수수색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다 폐쇄하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어야 될 판에 지가 사고 또 여기서 또 매수 사인을 줘요. 그래놓고 선행이 아니래. 그게 선행이지. 지가 산 이후에도 계속 매수를 하라고 했으니까. 지가 사놓고도 계속 매수 사인 줬으면 선행매매죠. 그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면 그건 진짜 패가망신 당하는 거고 계속 냅둔다니까. 에코프로 140만 원대, 150만 원대도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몰빵하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 지금도 몰빵을 하잖아요. 그럼 지들 집을 팔아서 몰빵해야지. 결론적으로 저런 데서 차익 실현을 진짜 본인들이 주식을 조금 1이라도 안다면 무조건 저기서 매도해요. 늦은 상태에서라도 이런 데서라도 매도해야 돼. 근데 저기서 매도도 안 하고 무조건 갖고 가세요. 냅뒀더니 더 가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진짜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키실 원칙은 명확히 지키셔야 됩니다. 뭐 손절을 지킨다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종목은 원래 펀더멘탈 외쪽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는 사실은 들어가지 못하는 종목이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에게 지금 수익을 주는 HLB가 HLB가 좋아서 들어가냐고. 오늘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니까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갑니다. 결국은 수급이 다시 또 들어오네요. 프로그램이 22만 주 넘겼다가 20만 주 수준으로 줄었다가 다시 또 물량을 빵 치고 들어올리니까 단계가 계속 올라갑니다. 2차 편입까지 했고 비중 다 채웠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따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매 따라하기 위해서 엔캠 매매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HLB 갖고 있으니까 HLB의 기준인 거야. 저는 여러분들은 안 보고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툭툭툭 치고 들어올리는 걸 다 눈으로 확인하고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예요? 평균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릴 때
늦게 들어가신 기준이 12만 8,300원이라는 거예요. 응? 거기서부터 4,000원 이상 올라왔죠. 4,000원이면 얼마예요? 2% 이상이죠. 3%? 3%네.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매 따라하기의 기준에서 같이 진행해서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대처해 나가시자는 거예요. 요 윗부분의 흐름 범위에서도 지금 벌써 이미 다 그냥 윤정도는 기생충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얘네들이 만지는 그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 갖고 있죠. 왜 저기서 차익실현 안 합니까? 라고 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5MA, 20MA를 넘기는, 거래량 넘기는 기준인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말장난이 돼요. 어떤 말장난이 되냐면, 5MA, 20MA 넘기는 거래량, 요 거래량, 월봉에. 근데 저 때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안 나와. 거래량은 되는데, 거래 대금이 전혀, 이런 거래 대금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루에 몇십억 거래되는, 어? 근데 하루에 몇십억 거래되는데도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은 매수세를 준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나 환급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라는 거죠. 10만 주 거래되면 얼마예요? 10만 주 거래되면 뭐 90억? 90억 거래되면 우리가 방안에서 만약에 우리 기준에도 100억도 살 수 있잖아 우리가.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100억 샀어. 어디다 패대기 칠 건데.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예요. 지는 원하지 않았어도 그건 제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고 선대인 씨, 김석일 씨. 저 거래량 속에서 매집하세요. 지도사고 막 매집하세요. 그거 안 되는 거지. 주가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급으로 들어오는 올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서 계속 사는 건 상관없어. 근데 자기 팬덤을 형성시켜 놓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계속 사세요. 또 사세요. 또 사세요. 계속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거는 조작이 될 수가 있죠. 자칫.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은 상관이 없어요. 또 대형주는 상관없습니다. 얘도 뭐 1조는 넘기고 2조까지 올라왔지만 그렇게 매매 사인을 준다면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이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또 빠져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됐고 그리고 이제 실질 매매는 요 자락 기준인데 5MA, 20MA 자락인데 현실성은 좀 많이 결여된다.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질 매매가 되는 거는 이번 달 기준뿐이 안 돼 사실은. 이번 달. 그리고 여기 갭이 나와 있고 여기도 갭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저 기준의 흐름들 그리고 출렁거림의 흐름들 있잖아요. 출렁거림의 흐름들에 대해서 기준만 잘 잡으세요. 출렁거렸을 때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셔야지 10만 원대 종목이 이제 100원 단위로 움직여 버리니까 한 다섯 가 왔다 갔다 하면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퍼센테이지로는 이제 뭐 제한적이니까 퍼센테이지 기준 보시고 저도 성격이 못 돼가지고 요 틀 이런 거 조금씩 아까 여기 약간 공간 생기 그걸 못 보고 지금 바꾸는 거예요 또. 응? 어찌됐든 이렇게. 자, 고점을 과연 이제 넘길 수 있겠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HLB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 고점을 넘길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얘기가 맞죠? 아니, 넘길 것 같으면 팔지 말고 그대로 갖고 가지. 그게 아니라니까. 주력주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옆에서들 주식 조금 안다는 분들이 아예 뭐 거래 터지고 음봉 떨어져서 하락 장악형이야. 끝났어. 끝난 거는 그 다음에 확인해도 돼요. 계속 거래가 둔화되고 못 돌리면 끝난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움직임, 수급의 흐름, 움직임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거는 끝난 게 아니라 스타트의 기준이 될 수 있죠. 다만 이제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하자. 지금 21만 6천 주 정도에서 프로그램이 딱 멈춰 있어요. 멈춰 있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멈춰 있으니까 결론은
고점은 한 단계 넘겨놨어도 쭉 당기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결론은 지들이 더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외국계에서 사야 되고 그 뭐 선대인 씨나 뭐 김석철 씨 그쪽의 추종자분들이 현혹돼서 막 사야 되죠. 우리가 뭐 따라가서 막 집가를 들어올리거나 그들처럼 뭐 몰빵을 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여간에 최대한 적절하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 수준에서만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봉의 기준은 뭐 12월 달 거까지만 설정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봉 기준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라놨죠? 한번 볼게요. 일본 기준에서도 이제 뭐 상승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설정을 잡아주시고 일봉 엔캠에 대해서도 2시간 이상을 교육해드렸어요. 2차 전지까지 싹 다 묶어서 싹 다 묶어서 그래서 2차 전지의 고점은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었다. 근데 엔캠은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진 상태에서의 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점이니까 끝났다 이런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왜 차익 실현 못했니? 꼬리 달리고 운봉 떨어지고 막 이러는 과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일봉은 여기서부터 잘라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잘라드렸고 차익 실현 기준에서 문자가 4번이나 나갔고 마지막 자르게 잡으신 분들은 손절일 수 있긴 한데 뭐 손절이더라도 그건 좀 다소 제한적인 흐름의 손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정도. 일본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첫 접근했던 부분이 요 자락이었고 요때 이제 사실상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때가 원래 이제 손절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개장 초에 1.3%의 외국인 매수, 20만 주 매수해서 막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근데 이거 솔직히 냄새 나는 흐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인들 20만 주 매수에 기간이 50만 주를 팝니다. 그러니까 뭐 짜고 친 것처럼 냄새가 나는. 요 꼬리 달릴 때가 양봉이었잖아요. 양봉이었다가 꼬리 달리면 음봉인 거 아닙니까? 10%나 올라온 거 이게. 이런 데서는 차익 실현이 명확해야지. 후행성이 아니라 우리는 매도를 했고. 그죠? 그리고 지금도 오버슈팅에서 이제 그 어지간해서는 또 차익 실현 범위를 또 설정을 잡아드리긴 해야 되는데 13만 2,200원 지금 43분이고요. 1.5는 이제 중립 범위로 치고 마지노선 13만 8,200원이 이탈되면 그럼 매수 단가 수준이잖아요. 잘라야 돼요. 아무리 수급이 많아도. 그리고 월요일날 또 보면 되죠. 근데 지금은 뭐 13만 원대 공방이니까 여기까지 비이성적으로 훅 치고 내려올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뭐 매직 계산기는 만약에 자르게 되면 나중에 잘라드리고 그 다음 범위가 요 기준에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캔들 교육을 받았을 때 여기가 이제 장학형의 기준이죠. 장학형에 왜 못 사요? 사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요 차익 실현이 돼야 되죠. 차익 실현. 음봉 떨어졌잖아. 그 다음에는요 망치의 기준에서도 볼 수 있지만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망치의 기준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도 사실은 OMA, 20MA 딱 부딪힌 그 정도 수준만 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14만 원을 넘기기 위해서는 거래가 터지고 갭이 나와주고 월요일날 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좀 강세를 떼어줘야죠. 월요일날 갭이 나와주고 테슬라의 가격 반발력이 있어줘야 되고 그래도 얘도 2차 전지로 묶여있는 앤데 지 혼자 계속해서 강세를 띈다는 건 힘들죠. 오늘 2차 전지에서 일정 범위의 가격 반발력이 있으니까 얘는 솔직히 밀린 것도 없이 오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밀린 게 없잖아요. 이 옹호론자나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밀린 게 없냐, 손실이 내 얼만데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전체 2차 전지 폭락한 걸 감안했을 때는 얘는 뭐 신고가 수준인데요. 뭐 그렇게 해서 개별적인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갭이 나오게 되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월등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갭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거는 뭐 설정을 하죠. 이미 14만 원이라는 앞전 고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일주 월봉 다 잘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매직 계산기 한 번 더 자르고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13만 원대 위긴 하지만 원체 변동이 큰 친구이다 보니 매직 계산기에서 또 텍스트 문자까지 같이 만들어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 편입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를 HLB 65,000원 매매 따라하기 기준에 그러면 수익이 하루에 이제 5% 정도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매매 따라하기 기준이에요. 여기 보여지는 건 2%지만 우리가 저 단가보다 더 밑에서 매매가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아요. 눈에 보이는 기준 아니에요, 저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 1차 해놓은 거 있고 2차 해놓은 거 있고 그렇기 때문에 5% 수익은 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수급 마저 더 볼게요. 좀 HLB 쪽이 150만 주 오케이. 제가 아까 소름 돋지 않아요? 150만 주 정도 터지고 저 들어 올려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수급 조금만 이제 더 들어오면은 고점을 더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캠의 기준은 이제 매직 계산기에서 마지노선만 설정을 잡아드릴 건데 아까 영상 압축됐으면 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그 HLB 링크 나오면 다 전체적으로 전체 공개로 다 올려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13만 1,000원의 기준인데 13만 1,000원의 기준인데 텍스트 전략까지 같이 꾸린다 그랬어요. 마지막 그 30분도 얘는 솔직히 안심할 수가 없는 변동입니다. HLB도 안심할 수 없는 애인데 걔는 이제 시가총액 8조 이상짜리에 메이저 관여도가 이제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 거래가 1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1이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급격하게 꼬리 달고 내려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뭐 드물든 말든 달고 내려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차익 실현 범위, 손절 범위 다 설정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엔캠 마무리 짓고 바로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자면은 월요일부터는 이런 녹화 자체를 안 해드릴 여력도 안 되고 왜냐하면 매매 따라하기 방에 지금 HLB 대처를 해야지 지금 뭐 엔캠 들여다보고 엔캠 교육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 뭐 평단이 12만 8,300원이시다 라고 하면 그분들의 경우에는 손절 범위를 12만 4,450원, 12만 5천원 정도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3만 원대의 위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끄러질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여기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는 이제 발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 스탑로스 기능이나 지금 그 종목 검색기에서는 그게 다 사용되는 기능이니까 자동 매매나 이런 거 매도나 이런 부분은 13만 1,000원에 캡처를 했고요. 그리고 5%이고 신규 편입자 간망에 6차 목표 주가가 14만 원이죠. 맞나요? 6차 14만 원.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이 오늘 13만 2,200원입니다. 근데 이 고점이 웃기는 게 지난주 목요일 날 고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 14만 2,200원 찍었고 지난주 목요일 고점이에요. 그리고 13만 200원이 개별 기준에 50% 정리 차익 실현 12만 8,200원이 전체 전량 매도 마지노선은 없습니다.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현재 기준에서 좀 미끄러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어 보인다. 프로그램 쪽에 22,000주 매수기 때문에 뭐 기간이 계속 매도를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건 있는데 뭐 이쪽 외국인들 쪽에서 일단 뭐 1% 이상 1.3% 1.5% 정도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월요일 날 한번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상당하다.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 사인 기준 설정 범위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13만 원대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HLB가 150만 주 넘긴 가운데서 6만 5,200원 찍고 눌렸는데 여기도 이제 슬슬 그 매매 따라기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익 실현 범위를 슬슬 잡아야 돼요. 그래서 3시 이전에 어지간하면 정리를 끝내놓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원체 거래대금이 1이니까 어느 가격에서는 어느 시간에서든 청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물량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하루 더 갖고 갑니다. 월요일날 대처를 할 건데 매매 따라하기에서는 당일 100% 현금화하는 걸 원칙으로 잡으니까 일부는 가져가더라도 진짜 일부를 가져갈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차익 실현이라 정리 기준을 잡을 겁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도 올 수 있어요. 홈페이지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매매 따라하기 반, 그 다음에 VIP 반, VVIP 반, 교육 이렇게 상품들이 많이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특히 이제 매매 따라하기 반은 월요일날 스타트가 잡힙니다. 월요일날 스타트 잡히니까 그때부터 함께 하셔서 월요일날 시장도 굉장히 좋으리라 판단을 해요. 시장 무조건 폭등의 흐름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랬을 때 월요일날 또 오늘의 HLB처럼 수익이 충분하게 나오는 흐름이 돼버리면 화요일날 가입하신 분들은 목표 수익 범위가 1개월 기준에 20%인데 그 수익 범위 처음부터 스타트가 아니라 수익 나고 난 다음에 스타트가 되잖아요. 가급적이면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로 매매 따라하기 샘플 기준으로 HLB의 설정 흐름 범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